Norway has just made a quiet but strategically loud decision. Its parliament approved 19 billion Norwegian kroner, roughly $1.9 billion, to buy South Korea's K-239 Chunmoo long-range precision fire system. So why Chunmoo and why now? 2026년 1월 20일 나토의 북방 최전선 노르웨이에서 세계 방산 시장의 판도를 뒤흔드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노르웨이 의회가 자국의 미래 장거리 타격 능력 확보를 위해 무려 190억 크론에 미화 약 19억 달러에 달하는 천문학적인 예산을 최종 승인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광의 최종 승자는 바로 대한민국의 K239 천무 다연장 로켓 시스템이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계약이 아닙니다. 세계 최강이라 불리는 미국의 하이마스, 유럽의 자존심을 내세운 독일의 유로펄스를 모두 제치고 이뤄낸 결과이기에 그 파장은 더욱 큽니다. 그렇다면 러시아와 198km의 국경을 맞댄 안보의 최전선에서 노르웨이는 왜 이 중대한 선택의 파트너로 대한민국을 지목한 것일까요? 이 복잡한 결정의 배경에 대해 한 해외 군사 전문 채널이 매우 심도 있는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무기의 스펙을 비교하는 것을 넘어 노르웨이가 처한 지정학적 현실과 21세기 현대전이 요구하는 새로운 조건들을 통해 이번 선택의 본질을 꿰뚫어 봅니다. 지금부터 그들의 냉철한 분석을 한 단계씩 따라가며 기사 너머에 숨겨져 있던 진짜 이유들을 알아보겠습니다. Norway has just made a quiet but strategically loud decision. Its parliament approved 19 billion Norwegian kroner, roughly $1.9 billion, to buy South Korea's K-239 Chunmoo long-range precision fire system. On paper, it's a procurement package: launches, munitions, training, logistics. In reality, it's Norway admitting that in 2026, geography is still destiny, and deterrence is no longer just a naval and air story. 이번 노르웨이의 결정의 본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들이 처한 지정학적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긴 해안선과 적은 인구, 모든 영토를 물리적으로 방어할 수 없다는 근본적인 딜레마 속에서 노르웨이의 국방 전략은 언제나 어떻게 침략의 대가를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즉각적이고 고통스럽게 만들 것인가에 초점이 맞춰져 왔습니다. 특히 냉전 종식 이후 찾아온 평화의 시대에 노르웨이는 과거 운용하던 M270 MLRS를 퇴역시키며 장거리 타격 능력의 공백을 맞았습니다. 이 전문가는 이 공백의 의미가 시대의 변화에 따라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정확히 짚어냅니다. It once operated the tracked M270 MLRS, then phased it out during post-Cold War restructuring, leaving a gap that felt tolerable in quieter decades. But when the security environment hardens, tolerable becomes dangerous and gaps stop being abstract. 결국 이번 천무 도입 사업은 단순히 새로운 무기를 사는 것이 아니라 안보 환경의 급격한 악화 속에서 잃어버린 핵심 억제력을 시급히 부활시키는 국가의 생존과 직결된 절박한 과제였던 것입니다. 이처럼 절박하고 중대한 상황에서 노르웨이는 왜 전통적인 동맹인 미국이나 유럽의 파트너가 아닌 바다 건너 대한민국을 최종 선택한 것일까요? 그 해답은 현대전의 교훈과 냉혹한 산업적 현실 속에 있었습니다. 노르웨이의 절박한 과제 앞에 세계 최고의 방산 강국들이 모두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하지만 이 경쟁은 단순히 무기들의 성능 수치를 비교하는 카탈로그 경쟁이 아니었습니다. 2022년 발발한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거리 정밀 타격의 개념과 그것을 뒷받침하는 산업 능력의 중요성을 완전히 재정의했기 때문입니다. 해외 전문가는 당시 유럽이 직면했던 냉혹한 현실부터 지적합니다. And after 2022, everyone in Europe has watched what happens when you lack deep fires. You can hold a line, but you struggle to break the enemy's rhythm behind it. You end up fighting the symptoms at the front instead of attacking the causes in the rear. 이 뼈아픈 교훈은 노르웨이의 사업의 명확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이 기준 앞에 3명의 강력한 경쟁자가 섰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의 영웅이자 나토의 표준인 미국의 하이마스 차세대 잠수함과 전차 사업을 함께하며 끈끈한 관계를 과시하던 정치적 혈맹 독일의 유로펄스, 그리고 K9 자주포의 성공적인 운용을 통해 신뢰를 쌓은 떠오르는 실력자 대한민국의 천무였습니다. 표면적으로는 팽팽한 3파전 구도였지만 전쟁은 또 다른 현실을 유럽에 가르쳐주고 있었습니다. 바로 산업의 한계였습니다. 이 전문가는 당시 노르웨이가 직면했던 본질적인 고민이 바로 여기에 있었다고 분석합니다. So why Chunmoo and why now? The Norwegian debate, as described, wasn't simply Himmers versus something else. It was about speed, resilience, and options. How quickly can you field a credible capability? How secure is the supply chain if a crisis hits and everyone suddenly wants the same missiles? How dependent do you want to be on one geopolitical pipeline, even if it's a friendly one? 속도, 회복력, 선택지. 이 3가지 키워드는 당시 서방 방위 산업이 처한 딜레마를 정확히 관통합니다. These are not theoretical questions anymore. Europe is rearming at scale, and that means bottlenecks, production lines, propulsion components, guidance kits, and above all, stockpiles.
Norway's decision suggests it values a fast path to capability and a diversified supplier base. 이 분석처럼 이제 무기 도입은 최고의 무기를 사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순간에 확실히 손에 쥘 수 있는 무기를 선택하는 문제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이 냉혹한 현실의 첫 번째 희생자는 아이러니하게도 가장 가까운 파트너였던 독일이었습니다. 2025년 11월 독일 국방장관은 노르웨이를 향해 현대적이고 회복력 있는 로켓 포병 클러스터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라며 유럽의 단결을 호소했습니다. 하지만 이 발언이 나오기 수개월 전 이미 승부의 추는 기울어져 있었습니다. 독일의 군사 전문 매체는 충격적인 사실을 보도합니다. 하르트 풍크트는 오슬로가 이미 여름의 비용과 납기를 이유로 KNDS를 탈락시켰다고 보도했다. 정치적 명분과 거대한 청사진만으로는 당장 눈앞에 닥친 안보 위협과 산업적 한계라는 현실의 벽을 넘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유럽의 자존심이 꺾이면서 전장은 이제 세계 최강 미국과 새로운 강자 대한민국의 마지막 대결만을 남겨두고 있었습니다. 독일의 유로펄스가 현실의 벽에 부딪혀 퇴장하면서 경쟁은 마침내 미국의 하이마스와 대한민국의 천무 두 최종 후보의 대결로 압축되었습니다. 하이마스가 실전 검증과 나토 표준이라는 막강한 타이틀을 가졌다면 천무는 전혀 다른 차원의 강력한 무기를 들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수년간에 걸쳐 노르웨이의 마음속에 쌓아 올린 신뢰라는 무기였습니다. 해외 전문가는 노르웨이의 이번 선택이 결코 갑작스러운 결정이 아니었음을 명확히 합니다. And it's not starting from zero with South Korea. The earlier K9 VDAR and K10 resupply purchases created institutional familiarity, training systems, sustainment relationships, and a political comfort level with Korean defense industry performance. 이 분석은 단순한 추정이 아닙니다. 2025년 11월 경쟁이 한창이던 시점에도 현지 군사 전문 매체는 이미 승부에 추가 기울었음을 암시하는 보도를 내놓았습니다. 소식통에 따르면 한화는 K9 비다르 자주포 및 기타 장비 납품을 포함한 노르웨이와의 기존 협력 덕분에 가장 강력한 전망을 가지고 있다. K9 자주포의 성공적인 운용 경험은 K방산이 약속한 성능과 납기, 그리고 후속 지원을 반드시 지킨다는 사실을 노르웨이 스스로가 직접 체험하게 만든 산증거였습니다. 전문가는 바로 이 신뢰가 단순한 감정적 만족을 넘어 불확실성의 시대에 가장 중요한 전략적 가치라고 강조합니다. Procurement is often less about the perfect platform and more about the platform you can actually receive, sustain, and feed with ammunition in the timelines that matter. 이처럼 단단한 신뢰의 기반 위에 천무는 기술적으로도 하이마스를 뛰어넘는 압도적인 유연성을 제시했습니다. Norway's terrain is a paradox. It's hard to move through, but it also offers concealment, routes, and dispersal if you plan for it. A wheeled 8x8 launcher like Chunmu fits a concept of mobility and survivability based on shooting and relocating quickly. In a world where drones, counter-battery radars, and persistent surveillance shorten the time between firing and being targeted, the launcher that survives is the launcher that moves. Chunmu's appeal is its modular logic. Instead of being locked into one caliber family, it's designed around containerized launch pods that can swap between rockets and missiles. That flexibility matters because the mission set is expanding. 실제로 천무는 하나의 발사대에서 단거리 130mm 로켓부터 80km 밖의 목표물을 정밀 타격하는 239mm 유도 로켓, 그리고 최대 사거리 290km에 달해 적의 전략적 중심을 직접 위협하는 전술미사일까지 운용이 가능합니다. 이는 단순히 여러 기능을 합쳐놓은 다기능을 넘어 변화하는 미래 전장 환경에 노르웨이가 훨씬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게 만드는 핵심 능력입니다. 전문가는 이러한 유연성이 적에게 미치는 전략적 효과를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Norway wants the ability to threaten targets far beyond the immediate front line of any hypothetical conflict. That changes planning. It forces an adversary to disperse, harden, and constantly move, and dispersion is not free. Every kilometer of separation adds friction to command and control to resupply to air defense coverage. Deep fires don't win wars alone, but they can make the other side's plan feel brittle. 결국 노르웨이는 눈앞의 위협을 막아낼 확실한 신뢰와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비할 압도적인 유연성이라는 두 가지 핵심 가치 모두에서 K239 천무가 가장 완벽한 해답임을 확인한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노르웨이의 이번 선택은 특정 동맹을 거부하는 패타적인 결정이 아니라 오히려 동맹 전체의 안보 회복 탄력성을 높이기 위한 가장 현실적이고 현명한 선택이었습니다. 해외 전문가는 이 결정이 현대 방위 산업의 본질을 꿰뚫어본 결과라고 분석합니다. Norway is effectively saying that it's willing to diversify beyond the US and core European suppliers for a mission-critical capability. That is not a rejection of allies, it's a recognition of industrial reality. Defense production is not infinitely elastic. When war expands demand overnight, the countries that can surge supply become strategically valuable partners.
South Korea has demonstrated an ability to deliver major systems quickly to European customers. 이 분석처럼 대한민국은 공급을 늘릴 수 있는 전략적 파트너로서의 능력을 이미 유럽의 심장부에서 증명한 바 있습니다. 바로 폴란드의 대규모 호마르 K 사업입니다. 전문가는 이 폴란드의 선례가 노르웨이의 결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지적합니다. Poland's large HOMA K program based on the Chunmoo family acts as a proof of scale and momentum. When a system is already being integrated into European doctrine and supply networks, it becomes easier for others to follow. The more operators you have, the more training pipelines, spare parts ecosystems, and interoperability solutions emerge. 폴란드가 290문에 달하는 K239 발사체계를 도입하며 K방산의 유럽 생태계를 구축하기 시작하자 노르웨이는 단순히 무기 하나를 사는 것이 아니라 이미 검증되고 확장되고 있는 거대한 시스템의 일원이 될 수 있는 기회를 본 것입니다. 전문가는 이를 신흥 사용자 그룹에 합류하는 것이라고 표현합니다. Norway isn't just buying hardware, it's buying into an emerging cluster of users that can share lessons, possibly align munitions procurement and reduce sustainment risk over time. 결국 이 모든 분석을 종합해 볼 때 이번 결정은 단순히 노르웨이라는 한 국가의 무기 도입 사업을 넘어섭니다. 이는 K방산이 더 이상 가성비 좋은 대안이나 틈새 시장 공략자가 아님을 선언하는 역사적 사건입니다. 이제 K방산은 나토 회원국들이 자국의 핵심 안보를 맡길 수 있는 신뢰의 파트너이자 세계 방산 시장의 새로운 표준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는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마지막 질문을 던지며 분석을 마칩니다. So the real question isn't whether Norway bought a Korean rocket launcher. The question is what Norway intends to do with the strategic space it just purchased. 노르웨이의 선택은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입니다. 이는 대한민국 방위 산업이 나토의 억제력과 방위 태세에 얼마나 깊숙이 기여하게 될 것인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이정표이며 그 무한한 가능성의 서막이 이제 막 올랐습니다. K방산은 이제 단순한 선택지를 넘어 안보 공백을 메울 수 있는 유일하고 가장 확실한 해답이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은 이제 무기를 파는 나라를 넘어 동맹국의 안보 전략에 전략적 공간을 제공하는 파트너로 진화한 것이죠. 폴란드에 이어 노르웨이까지 나토의 심장부에서 울려 퍼지는 천무의 이름은 K방산이 바로 세계 방산 시장의 새로운 표준임을 알리는 힘찬 포효입니다.